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3월 5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두 번째 거래일이 시작되고 있는데, 일단 드릴 말씀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이번에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좀 동향에 대해서도 그렇고, 좀 요번에 좀 많은 변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수급 동향인데 전일이 3월 4일이죠. 3월 4일 수급 동향 먼저 좀 체크를 해 보면은 외인 쪽에서 상당히 많은 자금이 유입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각 기간 3마다 순매수가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전일 그 북한과 미국의 협상 때 결렬 소식으로 급락이 나왔었는데, 이 다음에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왔던 구간이라는 거죠. 원래 근데 이런 급락 이후의 기술적 반등, 급락 때는 전 종목이 다 빠지기 마련인데, 이제 전 종목이 빠졌을 때, 좋은 기업들, 뭐 실적이라던가, 이제 미래 가치라던가, 이제 뭐 어떤 그 전망이 좋은 기업들은 이제 매수세가 붙기 마련이다라는 거. 근데 이제 외인 기관이 산 종목을 몬고하니, 일단 제약주들로 상당히 강한 움직임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제약주에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런 수급이 붙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 거래소에 있는 업종 중에 의약품이죠. 의약품이랑 제약 쪽에 코스닥 쪽의 제약 업종, 이 두 쪽으로 해서 강한 수급이 붙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모멘텀을 좀 살펴보면은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걸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요번에 들어가는 이 첨생법에 대한 부분인데, 첨생법이 뭐냐, 이 첨단 재생 의료 및 첨단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관한 법이거든요. 이게 이제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수혜주가 일제히 강세라는 거죠. 이 첨생법이 뭐냐면은, 그 재생의료 관련해서 이제 임상 연구 결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은 이제 맞춤형 심사, 이제 조건분 허가를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법인데, 이게 그 한마디로 규제가 좀 완화가 된다라는 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그 성장성을 볼 수 있다라는 거고, 이제 또 한 가지를 또 보여드리면은, 요번에 나왔던 거죠. 이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요번에 이제 바이오 헬스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 핵심을 보면은 뭐냐면은, 바이오 분야에서 벤처 창업 지원 자금을 이제 늘리겠다라는 거죠. 이제 매출이 300억 넘는 기업이 이제 150개 나타나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 결국에는 제약 바이오 쪽을 이제 좀 더 키우겠다라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 지난해 2018년도에 초반에 우리가 이제 코스닥 활성화 정책으로 했던 것들 역시 있죠. KRX 300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그 계획안을 펴서 나왔는데, 이제 매해마다 계속 코스닥 시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정책을 내고 있다. 즉, 여기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계속 제가 이야기 드렸던 거, 시장은 계속 우상향할 것이다. 근데 다만 요번에 이제 조정 나오는 자리에서 이제 좀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자라고 이야기 드렸던 부분이 이제 보라색 이 네모 박스 구간이 될 것인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건 뭐였냐면은, 여기서 어느 정도의 조정을 받을 것인가, 그러니까 지수에 대한 가격 조정을 어느 정도 받고 다시 반등을 나올 것인가, 이제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이제 우리 어느 가격에 이제 매수를 들어가야 되나, 이제 이걸 고민을 했던 때가 이제 이때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때 이제 북한 미국 협상이 결렬되면서 급락이 나왔는데, 근데 요번에 상당히 반등이 강했다라는 거. 근데 반등이 강했는데, 그 반등이 강했던 시점을 좀 살펴보면은 살펴보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반등이 강했던 시점을 보면은 이 구간이라는 거죠. 지금 현재 이 반등 나온 시점이 그 단기 이평선에서 조정이 나온 구간, 여기서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데 여기서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 출발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제 다시 한번 더 여기서 빠지면서 내려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서 기술적 타점들을 잡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런 관점으로 지금 시장을 보고 있고 지금 한 가지 개인적으로는 이거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제약주를 밀어주는 이유가 이제 결국에는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거든요. 근데 코스닥 시장이 사실 제약업종만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건 아니에요. IT 쪽이라던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제조업종에서 물론 이제 제약이라는 거 많이 섞여 있지만은 결국에는 지금 이 제약주를 밀어준다는 건 이제 코스닥 시장을 밀어주기 위한 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즉, 결국에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실적이 그러니까 연구 개발을 통해서 이제 성장을 하면서 실적이 나오고 이거를 기대를 하는 건데 제약주 말고도 사실 코스닥 시장에는 괜찮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실적 꾸준히 나오면서 지금 성장해 가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업들을 밀어주는 정책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현재 계속 실적주들 하나하나 이제 계속 살펴보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요번에 3월 그리고 이제 4월, 5월에 되면 이제 상장 폐지 시즌이 다가오죠. 이제 실적 안 좋은 기업들 이제 퇴출되고 막 걸러내는 시기가 다가올 텐데 이때가 되면은 또 다시 한 번 더 실적에 대해서 부각을 받기 시작을 할 거다라는 거. 근데 제약주들은 그런 실적과는 약간 이제 상반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일단 그러니까 성장세가 강할 때, 상승세가 강할 때 성장성 높은 기업들이 부각이 되는 거고 일단 거기와 이제 실적과 충족되는 기업들을 찾으려면 결국엔 제약주들 중에서도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들, 실제로 매출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로 하여금 앞으로 주가를 성장시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제약주들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 뭐 가장 대표적으로 본다면 뭐 신라젠 빼먹을 수 없겠죠. 신라젠을 살펴본다면은 자, 요것도 지금 최근 계속 조정 왔다 갔다 하다가 요번에 이제 움틀움틀 하고 있죠. 네, 지금 다시 한번 더 추세를 돌리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실적주들로 하여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최근에 매수세가 들어왔던 종목들로 하면은 이제 제넥신 빼먹을 수 없겠고 제가 최근에 봤던 건 이제 휴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코미팜 이 세 종목 최근 외인 매수세가 들어왔던 종목들 중에 특징주로 잡았던 종목이고 이제 회원분들하고 이제 이야기해서 추천드렸던 종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로 해서 공략을 할 거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가 공략했던 종목은 이제 코오롱 생명과학이었는데 지금 현재 많이 수익이 나고 있어요. 지금 매수 시점이 이제 74,500원대였죠. 74,500원에서 이제 매수를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20%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지금 이런 종목들이 계속 이제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전략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투자 전략 계속 따라오실 분들은 아래 보시면 이제 카톡 링크 적어놨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종목들 그리고 매일 변하는 시장 흐름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자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오늘 3월 둘째 거래일 장중에 다시 한번 더 인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